지금 채연은 수우파에 나와서 평생 배틀을 하면서 산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안 해본 걸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눈물이 나올 겁니다.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엔지용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의 악마의 편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댄서들은 아이돌을 무시하지 않으며 저건 댄서들 배틀 문화에 없는 배틀 문화다. 댄스 업계에서 배틀이란 댄서들이 한 장르에서도 서로 파고 들어가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의 장점을 보여주며 서로 간의 발전을 도모하는 거죠. 서로 간의 리스펙과 교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배틀인데, 그저 배틀이라는 장르를 경쟁, 싸움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자극적인 맛으로만 편집해서 거기 나온 채연 같은 경우는 거의 매화 우는 것 같아요. 제작진의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아이돌로 자란 채연이 댄서들 사이에 있으니까 많은 생각들이 들겠죠.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걸 제일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인지웅님, 도대체 댄서랑 아이돌이 추는 춤의 차이가 뭡니까? 저는 채연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팬인데, 팬 입장에서 봐도 채연이 배틀이라던가 춤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거에서 댄서분들한테 기가 죽는 게 보여서 마음이 아프더라. 채연은 아이돌 쪽에서는 춤으로 탑클래스를 달리는 아이돌인데 댄서들 사이에 있으니까 야, 아이돌하고 댄서의 차이가 저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였나 싶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자, 요즘 이 스우파 많은 댄서분들이 리뷰를 해주고 계십니다. 루다님도 하고 계시고, 피아노 치는 남자님도 담담한 어투로 좋은 리뷰를 해주셨고, 다들 훌륭한 댄서분들이시고 좋은 리뷰를 해주셔서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제 생각과 어디가 다른가, 내가 놓치는 디테일은 없는가,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방송국의 편집 방법은 역겹지만 실력적으로 워낙에 잘하는 분들 모아놓는 거라 보는 것만으로도 댄서 입장에선 공부가 되니까요. 여러분도 그분들 영상 한번 보시면 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아이돌과 댄서가 춤이 뭐가 다를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됩니다. 저는 아이돌을 만드는 사람이면서 댄서잖아요. 댄서가 아이돌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럼 그 아이돌을 만드는 댄서는 어떤 차이로 아이돌과 댄서를 나눴는가?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왜 채연은 방송에서 계속 울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뿅. 자, 우선 댄서는 말이죠.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댄서도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부분 멀티플레이어를 하는 방식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말이죠. 원래는 좀 게임 캐릭터 전직하듯이 여러 방면으로 갈렸었단 말이죠. 먼저 여러분들이 수우파에서 보시는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순간적인 센스로 배틀을 하고 대회를 나가고 내 춤을 보여주는 플레이어로서의 댄서가 있겠죠. 저 같은 스테이지 위에서 보여주기보다 연습할 때 더 잘하고 분석하고 준비하는 걸 더 잘하는 사람들은 트레이너로서의 댄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무를 만들어내고 팀을 이끌고 진두지휘하는 안무가로서의 댄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은 멀티플레이어가 대부분이에요. 이거 세 개를 다 하죠.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나뉜다는 겁니다. 여튼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보통 나이가 가장 어립니다. 모든 댄서의 스타팅 포지션은 다들 플레이어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모든 댄서들이 다들 멋진 플레이어를 꿈꾸며 댄서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안무를 만들고 트레이닝을 하기에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시작은 플레이어로 하게 됩니다. 모두가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이 플레이어라는 분야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다 보면 재능의 차이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분야가 이 분야니까요. 배틀 센스라던가 순간적인 기지라던가 무대 위에서 쫄지 않고 내 모습을 더 보여준다던가 이런 걸 모든 댄서들이 다 잘하지 못합니다. 나 좀 잘한다 싶어도 정말 계속해서 재능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 곳이 플레이어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고도 플레이어에 남아있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분들인 겁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너로서의 댄서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재능이 다른 분야예요. 춤이라는 건 감각적인 부분들이나 순간적인 센스, 본인들만의 색,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춤을 잘 추는데 그걸 남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어떻게 추는지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플레이어들도 많습니다.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한테 형님, 어떻게 하면 형님처럼 야구를 잘할 수 있나요? 라고 선수들이 물었을 때 이대호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투수가 공을 던지재, 그 공을 봐, 그리고 쳐. 이대호 선수는 그냥 그게 되니까 하는 말인데 99%의 선수들이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야구를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체능은 재능의 분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인도 설명을 이렇게밖에 못 해주는 겁니다. 평생 걷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저 진짜 걷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희들은 과연 답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걷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걷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
못하죠. 저도 학창시절에 끼가 좀 부족한 편이었고 예체능에 재능이 크게 없는 편에 속했기 때문에 정말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못하던 사람이 잘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봤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처럼 현장에서 빛이 나고 센스가 넘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시행착오를 100번, 1000번씩 겪은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길로 가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지, 이 사람은 어떤 춤에 손을 대야 되는지, 이런 분석적인 부분들의 자신이 있죠. 트레이너들은 그런 걸 하는 댄서입니다. 자, 그리고 창작자로서의 댄서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원래 이 안무를 만들고 창작하는 분야는 원로분들이나 짬이 좀 있는 댄서분들이 거의 하셨어요. 요즘은 워낙에 댄스판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스타 댄서들도 생겨나고 해서 유명세나 실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안무를 만드는 친구들도 많아졌지만, 교과서적으로 고리타분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한 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나 나이가 많은 짬찬 댄서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기가 힘드니까 안무를 만드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에 만든 안무를 팔아서 우리 팀원들을 플레이어로 사용하고 그렇게 돈을 벌고 팀을 이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인맥적인 부분이나 방송국과의 연이라던가 아니면 국가 사업을 받아온다던가 이런 사업적인 부분들도 같이 해야 하는 포지션이라서 보통 나이가 찬 굴을 만큼 굴러보신 댄서분들이 안무를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에는 댄서의 최종 테크, 가장 오래 살아남은 댄서는 안무가가 된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아예 안무가를 꿈꾸고 댄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생겨날 만큼 그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뿅. 자, 대부분의 댄서들은 이 세 가지를 요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레이닝과 안무 창작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댄서들의 특징은 뭘까요? 한 우물을 겁나게 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인터넷 이런 거 잘 모르고 본인들도 젊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들 트렌드 잘 모르고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진짜 수우파에 나오고 하시는 분들은 한 우물만 겁나게 파신 분들입니다. 비보이를 예시로 한번 들어드리자면 시작부터 비보이는 두 갈래로 나뉘죠. 스타일 무브와 파워 무브로 말이죠. 파워 무브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공중에 날아다니고 풍차 돌아가고 하는, 우리가 보통 비보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화려한 그런 비보잉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스타일 무브 같은 경우는 음악에 맞춰서 스타일리시하게 동작을 짜내고 스텝을 밟고 하는 사람들을 스타일 무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파워 무브 안에서 또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화려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딱 멈추면서 환호를 이끌어내는 프리즈한 분야를 파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이 물구나무 선체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19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고, 뭐 정말 다양하게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 파내면서 깊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스타일 무브도 마찬가지예요. 서서 움직이는 탐락, 바닥을 기면서 스텝을 밟는 플로우, 뭐 하나하나 자기가 자기 분야를 만들어가면서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틀이 교류의 장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파워 무브에서 프리즈를 팠는데 저 사람은 스핀을 기깔나게 도네. 서로 파고 들어갔던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각자 잘하는 시그니처 무브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배틀은 뭐에서 결정이 나냐? 결국에 그날 나한테 맞는 음악이 잘 나왔느냐, 내가 아는, 내가 평소에 연습했던 음악이 나와서 그 음악에 맞춰서 더 센스있게 춤을 췄느냐,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실력이 어쩌다가 아니라 센스적인 부분, 그리고 평소에 얼마나 음악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냐, 내가 공부한 게 시험 문제에서 나왔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틀에서 죽일 듯이 기싸움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뿅. 자, 그러면 아이돌은 어떤 분야일까요? 댄서랑 완전 반대입니다. 얕고 넓게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K-팝이라는 장르가 사실 존재하는 장르라고 이야기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딱 집어서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K-팝 음악에 맞춰서 추는 춤이 K-팝이라는 춤 장르예요. 청아님을 한번 보자고요. K-팝 음악에 보깅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보깅인가요? K-팝인가요? 스테이 같은 노래에서는 하우스, 와킹, 비보이, 스포츠 댄스 등등 한 음악에 여러 가지 장르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K-팝이래요. K-팝이라는 장르는 K-팝이라는 음악에 맞춘 온갖 장르의 짬뽕이기 때문에 딱 하나로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의하는 아이돌은 K-팝 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K-팝 음악에 맞춰서 모든 장르의 춤을 다 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집 컨셉은 힙합이고 2집 컨셉은 왁킹이고 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1집 안무는 힙합 안무가가 짜주고 2집 안무는 왁킹 안무가가 짜주겠죠. 그런데 무대 위에서 그걸 하는 사람은 어쨌든 아이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은 다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댄서들만큼 깊게 파고 들어갈 시간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댄서들의 목표는 뭘까요? 무대 위에서 내 춤을 보여주는 겁니다. 배틀에서 내 춤으로 상대방을 이기는 거고요. 안무를 만들어서 내 춤을 파는 거고요. 춤 잘 추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댄서들의 목표는 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아이돌의 목표는 뭘까요? 춤을 추는 나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춤을 추는 나를 파는 거고요. 아이돌을 키울 때 무대 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춤을 출 때 더 멋있어 보일지 예뻐 보일지를 가르칩니다. 아이돌의 최종 목표는 춤이 아니라 나의 상품성,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틀이나 이런 분야에 아이돌을 데려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핸디캡인 거예요. 지금 채연은 수우파에 나와서 평생 배틀을 하면서 산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안 해본 걸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눈물이 나올 겁니다. 뿅. 아이돌과 댄서의 차이를 실생활로 가져온다면 과학 유튜버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과학 유튜버들은 여러 박사님들이 사이언스지에 올린 논문을 가지고 매번 영상을 만듭니다. 영상을 만들 때마다 참고하는 논문들은 다 다른 박사님들이 만든 논문입니다. 그 박사님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 가장 깊게 파고 들어간 사람이기에 그 분야의 박사가 된 거죠. 그 박사의 포지션이 댄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학이라는 장르를 넓고 얕게 공부를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걸고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는 게 과학 유튜버잖아요. 그게 아이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과학이라는 장르를 깊게 판 사람이 과학 유튜버 보고 너는 과학 학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다 같은 업계 사람이고 서로 공생관계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 유튜버 때문에 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 결국에 본인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니까요. 저는 댄스 업계도 겪고 있고 아이돌 업계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 수우파를 보면 예능이라지만 많이 왜곡된 부분들이 보여서 그걸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해하는 게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저는 저기에 채연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방송국에 뻔히 보이는 수단이고 어그로라는 게 너무 잘 보이기도 해서 마음이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아이돌과 댄서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